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선 후분양이라는 용어와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 자체는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이제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은 차치하고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준공이 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가능한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파트라고 말하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15조를 보시면 입주자 모집 시기라고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 시기를 보시면은 사업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선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각 호의 요건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다 가지고 있어라. 남의 땅 빌려서 입주자 모집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이제 허그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허그만이 반드시 보증을 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그에서만 받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보험회사에서는 별도로 이런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허그만큼 저렴하게 그렇게 보험을 보증증권을 끊어줄 이유가 없죠. 허그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통제도 받고 자금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죠.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 사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리스크를 많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아예 그런 상품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민간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부분들은 민간택지는 여기에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을 위해서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의 사업자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 모집 시기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내려보죠. 쭉 내려가면은 입주자 모집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20조에 입주자 모집 승인 및 통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게 돼 있죠. 이것을 분양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각 호의 서류들 여기 말하면은 보증서라든가 뭐 공증서, 건축공정 확인서, 대지상 승낙서 등등의 그 구성 요소를 갖춘 후에야 이게 분양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준공이 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매매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이런 전자민원 처리 공개 가시면은 단순히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올랐던 내용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차례나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공동주택 준공 후에도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죠. 가장 최근에 제가 검색한 것은 2018년 7월이니까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건물 준공 후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할 예정인데 사전 분양 승인 절차가 똑같이 필요하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주택법을 알고 싶다 질문을 했죠. 질의 내용을 보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에서 나와 있는 답변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준공 후 분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판례가 아니고 일종의 그 민원에 대한 해석이죠.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봐도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일반 매각하듯이 매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분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그 약간 해석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중간에 아파트가 건설 중에 멈췄을 때 그러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이기 때문에 준공이 된 이후에는 보증서의 역할이 없죠. 왜냐하면 준공이 났으니까 보증 대상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자체는 아마 준공 후에 분양 승인을 받는다면은 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보증서라는 것은 준공 때까지의 보증서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보증서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 받는다면은 보증서, 그러니까 분양 보증을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입주자 모집 승인을, 그러니까 분양 승인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은 정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입법이 되면은 그때는 준공 이후에도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따라야겠죠.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후분양인 경우도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분양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이면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입법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법령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후분양제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후분양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아파트 문화에 어떤 주택 공급 문화에 그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어가기는 좀 그렇고 혹시라도 요 반응 좀 보고 그리고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만들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 좀 해볼지 판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